요즘 TV를 켜면 혹은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연예인들이 손등에 동그란 센서를 붙이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준다는 영양제, 식초, 특별한 순서로 먹어야 한다는 음식 조합,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또 연속 혈당 측정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음식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튑니다. 이 행동하면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 측정기 숫자가 180을 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혈당이 무서워서 밥을 몇 숟가락만 먹고 과일도 끊고 심지어 한 끼를 아예 거르기도 하는데요. 혈당만 생각하고 그렇게 혈당을 낮추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한 건 맞지만 그걸 너무 무서워하다가 더 큰 건강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혈당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일까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죠. 보통 밥을 먹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혈당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공복일 때보다 70에서 100 정도 확 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동이 심장이나 혈관, 눈,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낮춘다고 해서 건강이 바로 좋아진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죠. 중요한 건 한두 번 튄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혈당 흐름과 패턴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마치 혈당 한 번 튀면 바로 병이 된다, 이 음식 먹으면 늙는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밥을 아예 줄이거나 과일 등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 수치는 당장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중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건 올바른 체중 감소가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는 거라서요.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는 달리 먹은 음식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은 단순히 에너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신호를 통해서 단백질을 근육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도우미 역할을 하거든요.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마치 문을 열어줄 사람 없이 밖에서만 서성이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도 망설여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외출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는 포도당입니다. 쉽게 말해 적당한 탄수화물이 있어야 기억력도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운이 없어지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혈당 관리 열심히 하다 보니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건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끼 식사 후 혈당은 먹은 음식의 종류, 먹는 속도,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 인슐린 분비, 몸에서 쓰는 능력, 이 모든 게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뇨가 없는 어르신이 가끔 혈당이 튀는 건 대부분 식사 구성이나 식사 속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로 진단받은 것도 아닌데 한두 번 혈당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밥을 끊고 식사를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밥을 제때에 드세요. 혈당이 무섭다고 밥을 아주 조금만 먹거나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열량과 영양이 중요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입맛 없다고 국이나 물에 밥을 대충 말아서 김치 하나에 드시지 말고요. 꼭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많이 먹는 것이 걱정된다면
섬유질이나 단백질,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는 방법을 택할 순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도 급하게 오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오릅니다. 넷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바로 소파에 드러누워 TV 보지 마시고요. 설거지를 하거나 반찬 정리 등을 함께 하면서 몸을 움직이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날씨가 너무 춥지 않다면 밖에 잠깐 나가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거든요. 다섯째,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혈당 측정기가 요긴하게 쓰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당뇨병이 없는 분이라면 가끔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밥을 굶고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악순환. 이걸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혈당 스파이크, 물론 관리는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게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그렇다고 아침부터 밥을 고봉으로 드시지는 않겠죠. 어쨌든 밥에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등을 곁들여서 천천히 드시고 식사 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바로 혈당도 관리하고 건강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정보 중에는 간혹 혈당을 잡는다며 비싼 건강식품을 팔거나 특정 식단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우리 밥상이 가장 훌륭한 혈당 관리 식단입니다. 혈당 수치 하나에 연연해서 삶의 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도 없는데 혈당이 무섭다고 미리부터 밥을 굶거나 대충 식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극단적인 혈당 걱정은 내려놓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제대로 된 식사가 바로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건강식품보다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과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먹으면서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맛있는 식사하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